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입니다. 수학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평양 제1중학교 영재반 출신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홍콩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23층. 새벽 3시 42분,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감시가 풀리는 새벽, 호텔 복도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공항으로 향하는 골목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를 결국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뛰게 만들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제1중학교 수학 영재반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특별한 의미였죠. 북한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곳이었으니까요. 12살에 처음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셨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교수셨어요. 민철아, 너는 조국의 영광이 될 거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영재반 생활은 평범한 학생들과는 달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오직 수학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죠. 숫자와 공식 속에서 완벽한 논리를 찾아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정수론과 조합론 문제를 풀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박서준이는 기하학의 천재였어요. 복잡한 도형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풀어냈죠. 이준혁이는 대수학에 강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문제를 풀 때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이 문제 봐봐. 이거 풀 수 있겠어? 서로 어려운 문제를 내며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15살 되던 해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수학 올림피아드였죠. 비행기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풍경의 넛을 잃었습니다. 동무들 집중하시오. 우리는 조국의 자랑을 안고 왔어. 인솔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어요.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4시간 반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었죠. 정수론 문제였어요. 이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응용하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메달이었어요. 금메달까지는 2점이 모자랐습니다. 아쉬웠지만 자랑스러웠죠. 서준이와 준혁이도 은메달을 땄어요. 민철아, 우리 해냈다. 서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기뻤어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영웅 동무들을 환영합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메달을 목에 건 채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메달을 바라봤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메달이었습니다. 아들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다음엔 금메달을 따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음엔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훈련은 계속됐어요.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졌습니다. 동무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본선을 준비해야 하오. 더 노력하시오. 선생님들의 압박이 강해졌죠. 매일 밤 12시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메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영광 뒤에 숨겨진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학을 사랑하는 15살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였어요. 호텔 창문 밖으로 밤의 방콕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에 두세 번씩 해외 대회에 나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태국으로 갔죠. 매번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에는 항상 한두 점이 모자랐습니다. 왜 금메달을 못 따는 거냐? 해당 간부들의 질책이 매번 따라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점점 메달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살 되던 해 여름,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어요. 빅토리아가 보이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걸어다녔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쇼핑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민철아, 뭐해? 서준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같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걸까? 준혁이도 합류했죠. 셋이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겠지. 서준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회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물론 인솔 선생님과 함께였지만요. 쇼핑몰에 갔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수백 가지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걸 골라 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수학책 코너로 갔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이었습니다. 최신 정수론 연구석, 위상수학 입문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만질 수만 있었습니다. 살 수는 없었죠.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우리 또래였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 학생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저 안녕하세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인솔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이제 가야 해. 차갑게 말씀하셨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저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원하는 책을 사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저기서 태어났다면 상상해봤습니다. 자유롭게 수학을 공부하는 모습을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모습.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역시 은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각국 학생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죠. 한국 학생이 다가왔어요. 같이 사진 찍을까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인솔 선생님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흥쿵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조깅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사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감시와 통제 속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홍콩이 점점 작아졌어요. 반짝이는 도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엔 꼭 금메달을 따야 한다. 옆 좌석에 준혁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냉랭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의 표정도 딱딱했죠. 동무들 은메달로는 부족하오. 다음엔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해야 하오. 당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메달을 책상에 놓았어요. 또다시 은메달이었습니다. 벌써 4번째였죠. 민철아, 왜 금메달을 못 따니? 아버지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집중이 흐트러졌죠. 창밖에 자유로운 세계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17살이 되던 해 가을 학교에 당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재반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말했어요. 동무들은 조국이 키운 인재들이여.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할 때가 왔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방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요. 국방대학.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곳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동무들의 수학적 재능이 필요하여. 탄도미사일 궤적 계산, 핵분열 연쇄 반응 모델링. 동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회의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봤죠. 우리 어떡하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철아, 들었다. 국방대학에 간다며? 자랑스럽구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이 조국을 지키는 과학자가 되는구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영광입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어요. 나는 그냥 수학이 좋았을 뿐인데.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수학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증명을 찾아내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재능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본선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하오. 국방대학 입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요.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금메달을 따면 국방대학에서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국방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미사일이 어딘가에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폭발하는 불꽃, 무너지는 건물, 비명소리. 땀을 흘리며 깼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와 준혁이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밤 셋이서 몰래 만났습니다. 기숙사 옥상이었죠. 너희도 가기 싫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건축물의 기하학을 연구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살 집을 설계하고 싶었다고. 준혁이도 말했죠. 난 암호학을 공부하고 싶었어. 정보를 지키는 수학 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평양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꺼져 있었어요. 홍콩은 밤에도 밝았잖아.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어. 준혁이가 덧붙였죠. 만약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안 돌아온다면? 정적이 흘렀어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가족들은?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미안, 위험한 얘기였어. 제가 서둘러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서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들 힘들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당 간부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개별 면담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죠. 김민철 동무 국방대학에 가면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요. 평양 중심부 아파트 배정, 가족들 식량 배급 증가, 해외여행 기회.
달콤한 조건들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무 대답이 없구려. 간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소. 동무 같은 인재가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17살인데 마치 30살처럼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다음 국제대회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홍콩에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홍콩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금메달이요. 알겠어? 선생님의 압박이 거세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복잡한 정수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식이 펼쳐지고 증명이 완성되고 해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중얼거렸습니다. 수학은 순수했어요. 정치도 이념도 국경도 없었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진리만이 존재했죠. 옳은 증명은 옳고 틀린 증명은 틀렸어요. 누가 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이 풀었든 한국 사람이 풀었든 미국 사람이 풀었든 수학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왜 이걸 무기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 가득 찬 수식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름다운 논리가, 이 완벽한 증명이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와 준혁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기숙사 뒤편 작은 공터였습니다. 너희 진짜 국방대학 갈 거야? 제가 물었어요. 서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권이 어디 있어? 준혁이도 고개를 저었죠. 가족들 생각하면.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연구하고 우리가 배운 수학을 사랑. 죽이는데 쓰면서 살 거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흥분했어. 제가 사과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민철아.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홍콩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표정이 요즘 이상해서. 준혁이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잖아.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홍콩에서 안 돌아올 수 있다면?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은? 동생들은? 준혁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 가족은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3대가 벌을 받죠. 나도 알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매일 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살 순 없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순 없다고. 서준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정해. 위험한 생각이야. 알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셋 다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콩 출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눈 몇 벌 세면도구 문제집. 평소와 똑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민철아, 이번엔 꼭 금메달 따야 한다.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믿어.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거라. 할머니께서 주신 시계란다. 여러분이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니? 울먹이기까지 하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시계를 바라봤어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어진 시계. 미안해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비행기를 타면, 홍콩에 도착하면, 그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가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자유롭게. 수학을 하고 싶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몰라.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격려, 동생의 손 흔들기. 다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준이와 준혁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죠. 홍콩까지는 4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2살에 영재반에 들어가던 날, 첫 메달을 땄던 날, 처음 해외에 나갔던 날. 그리고 내일이면 시작될 새로운 인생.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가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예전에 묵었던 그 호텔이었죠.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밤에도 환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됐어요. 이틀간 총 6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첫날 문제지를 받았죠. 손이 떨렸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문제나 풀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문제를 읽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호텔에서 나가면, 공항으로 가면,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니야, 집중해. 이를 악물고 문제를 풀었어요. 첫날이 끝났습니다. 세 문제를 풀었어요. 완벽하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인솔 선생님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잘해야 해.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밤 10시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준혁이와 같은 방이었죠. 문을 닫자마자 셋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민철아. 서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너. 정말 할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뭘? 우리 다 알아. 내 표정 보면.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미안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말 안 하려고 했어. 위험하니까. 언제? 서준이가 물었어요. 새벽에. 모두 잠들면. 혼자? 응. 너희는 가족이 있잖아. 나까지 할 순 없어. 준혁이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도 조사받을 거야. 알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국방대학 가서 미사일 만들 바에야 차라리. 서준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래. 이해. 우리도 같은 생각했었어. 정말?
응. 하지만 우리는 용기가 없었어. 너처럼. 준혁이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신이라도 자유롭게 살아줘. 셋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목 놓아 울 순 없었습니다. 옆방에 인솔 선생님이 계셨으니까요.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중얼거렸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자. 서준이가 말했어요. 몇 시에 나갈 거야? 새벽 4시쯤. 모두 깊이 잠들 시간이니까. 알았어. 우린 모른 척 할게. 정말 미안해. 됐어. 그만 사과해.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반이었어요. 서준이와 준혁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 척하는 것 같았죠. 1시, 2시, 3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동시에 너무 느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머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3시 반이 됐어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대회 때 입던 옷이었죠. 가방에 여권과 약간의 돈을 챙겼어요.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비상구 표시만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어요. 들킬까?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아, 너는 조국의 영광이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죠. 아니야.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층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층수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려다 다시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계단으로 뛰어갔죠.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인솔 선생님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가셨어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이를 악물었어요. 가자. 꼭 해내자. 3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계단을 이용했어요.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숨을 죽였죠.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프런트에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산책. 산책 좀. 어눌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홍콩이었죠. 아직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호텔 밖거리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이제 어떡하지? 막막했어요.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택시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왜 안 서지?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택시를 잡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택시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택시가 섰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어디가? 기사가 광둥어로 물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공항. 에어포트. 아는 영어 단어를 꺼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콩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도 불빛이 밝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새벽인데도 문을 연 곳들이 있었어요. 여기선 이렇게 사는구나.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호텔 방에 두고 왔어요. 잘했어. 위치 추적당할 뻔했어. 안도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죠. 요금을 냈어요. 북한 돈은 소용없었습니다. 다행히 대회 상금으로 받은 미국 달러가 약간 있었어요. 기사에게 줬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행객들, 공항 직원들. 저는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도 몰랐죠.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분하죠?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다 비슷해 보였어요.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어가 들렸어요. 어머, 비행기 시간 맞을까? 괜찮아, 아직 1시간 남았어. 두 여자분이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지? 믿어줄까? 신고당하면?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두 분이 저를 봤습니다. 네? 한 분이 대답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어머,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두 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북한이라고요? 네. 수학대회 참가했다가 탈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영사관. 어떻게 가는지. 한 분이 가방을 뒤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이 제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따라온 사람 있어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여기요. 한국 총영사관 전화번호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화하세요. 설명하면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이 동전을 꺼냈어요. 공중전화 쓰세요. 여기 동전이요. 손에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용기 내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어요. 2번이나 잘못 눌렀죠. 3번째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대한민국 주홍 콩총영사관입니다. 한국어였어요. 진짜 한국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도와주세요. 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학생입니다. 탈북했어요. 지금 공항에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민철입니다. 수학대회 참가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세요.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이제 안전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아까 그 두 분이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학생. 정말 잘했어요. 한 분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나타났어요. 김민철 학생. 네,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차에 탔어요. 영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홍콩의 아침이었죠. 이제 정말 자유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북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봐야 했죠.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네, 태극기예요. 대한민국 국기죠. 직원분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이 시원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밝은 조명. 북한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진짜 해냈구나. 두 손을 봤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의 일이 꿈 같았어요.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공항 가고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년의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철 학생. 저는 영사 김태영입니다. 악수를 청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먼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관계. 천천히 말해주세요. 하나씩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학대회에 참가했다고 했죠. 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요. 혼자 탈출한 건가요? 네. 같은 방 친구들은 못 데려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영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족들은요? 부모님,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있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김 영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처벌해요. 하지만 학생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울 자격이 있어요. 김 영사님이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학생은 이제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해 큰 대가를 치렀죠. 헛되이 하지 마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며칠 여기서 머물게 될 거예요.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 그 단어가 신기했어요.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요. 학생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호텔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문득 생각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안전해요. 서준이랑 준혁이는 괜찮을까요? 친구들이요? 네. 같은 방 쓰던 친구들이에요. 김 영사님이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솔직히 조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 혼자 한 일이라고 증명되면 괜찮을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알아요. 진술서를 쓸 때 정확히 써주세요. 그날 하루는 서류 작업으로 보냈어요. 진술서를 썼습니다. 언제 탈출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모든 걸 자세히 적었어요. 특히 서준이와 준혁이는 전혀 몰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단순했지만 깨끗했어요. 식사는 직원 식당에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쉬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정말 해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에 있었는데, 호텔 방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영사관에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어서 시간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호텔에서는 상상이 갔어요. 인솔 선생님이 제 방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겠죠. 빈 방을 발견했을 거예요. 서준아, 준혁아.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들은 조사를 받을 거예요. 어쩌면 처벌받을지도 모르죠. 내가 혼자 한 거라고. 제발 믿어줬으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사관에서 지냈어요. 매일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학생 케이스는 특별해요. 김 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학 천재가 국제대회 중 탈북한 거니까. 언론에서 관심 가질 거예요. 언론이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학생이 원치 않으면 신원 공개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탈북자 정착 교육 받는 곳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학생 한국행 준비됐어요. 김 영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요. 정말요? 네,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는다니. TV에서만 보던 곳, 꿈에서만 그리던 곳. 정말 가는구나. 할머니의 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한국 가요. 자유롭게 수학할 수 있는 곳으로.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국. 정말 한국이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들, 한국말로 대화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여기서는 누구도 날 감시하지 않아.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담당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어요. 커피 드실래요? 커피요? 네, 한국 사람들 많이 마셔요. 생애 처음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했어요. 이게 자유의 맛인가?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속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여기서 석 달 정도 교육받게 돼요.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이 배정됐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제 공간이었어요. 내 방. 정말 내 방이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푹신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사회제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질문 있어요? 선생님이 물으시면 손을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분은 혼자 왔어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수학대회 중에 탈출했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게 돼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학은 만점이었죠. 역시 수학 천재네요. 담당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지원했어요.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특례였죠. 면접을 봤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을 4번이나 땄다고요? 네, 교수님. 왜 한국에 왔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유롭게. 수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수학을 무기 만드는 데만 써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수한 수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입학.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생이 되는구나.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등교일이었어요. 캠퍼스가 아름다웠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웃으며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야. 수학과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저 안에서 수학을 배울 거예요. 자유롭게 마음껏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해석학 개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정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엡실론 델타 논법. 아름다운 증명이었습니다. 넛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게 순수한 수학이구나. 쉬는 시간에 옆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김지훈이야. 너는? 김민철이요. 어디서 왔어? 사투리가. 북한에서 왔어요. 진짜? 신기하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민철이는 수학 진짜 잘해. 국제대회 나갔었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수론 책을 펴놨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홍콩에서 봤던 그 책이었어요. 그때는 만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책이었습니다. 문득 서준이와 준혁이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국방대학에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갔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도 생각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잘 계세요. 제발 무사하시길.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빌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학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은 거의 만점이었죠. 민철이 너 대학원 갈 거지? 응, 당연하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철 학생 수학 경시대회 나가볼래? 네?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요. 대학생부 있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대회에 나갔어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즐거웠죠. 이게 진짜 수학이구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생애 처음 금메달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학원생이에요. 정수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순수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후배 탈북자들을 만나요. 선배, 적응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 너도 할 수 있어. 제 경험을 나눕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큰 대가를 치렀어요. 가족을 잃었고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밤마다 악몽을 꿀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수학을 해요. 제가 원하는 걸 연구하고 배우고 꿈꿔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북한에 있는 수학 영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꿈꾸세요. 그 꿈을 위해 용기 내세요. 할머니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려요. 제 책상 위에서 자유를 향한 시간을 재며. 저는 김민철입니다. 수학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